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참, 이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엎어진 놈 밟아준다고 그러지요. 이 돈이라는 것이 이 한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은 꼭 어려움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 현금 보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이 부동산은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산은 즉각 처분됩니다.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산 중 거의 한 50%가 넘는 것이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이 해티 그린과 워런 버핏이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합니다. 워런 버핏과 해티 그린이 왜 그렇게 현금 보유를 중요시했는가?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지금 시대는 옛날 해티 그린이나 워런 버핏이 지금 이 시대에 있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현금 창출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고 팔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건들은 하나같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하나같이 등락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그렇고 채권이 그렇고 이 주식이 그렇고 금, 은, 동이 그렇고 상품 선물이 그렇습니다. 투자할 것이 하나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현금 보유 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현금 보유 능력. 그러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 이 현금 보유 능력이라는 것은 저축하는 금액이나 집안에 있는 가용 현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적금이고 비상금이 성격을 띠게 됩니다. 즉 정확하게 이름이 달려있는 금이라 이겁니다. 즉 금액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금이라고 이 생각하는 것은 예적금과 집안에 있는 기초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현금은 바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현금 보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에서 쓰는 이 예적금이나 아니면 현금 보유인 비상금이 성격이 띠는 금액과는 전혀 다른 돈입니다. 현금이 다 같은 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은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현금도 종목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현금 보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현금이냐? 그것은 바로 투자 소득이 생활 소득을 넘어갈 때입니다. 투자 소득이 생활 소득을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소득이 종목 유지를 하고 종목이 진도 유지를 하면서도 남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현금 보유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이는 나무가 계속 자라듯이 또 앞에 보이는 아이가 계속 커가듯이 자신이 보유 종목이 커가야 됩니다. 종목이 가치가 커가고 종목 수가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현금이 남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투자 소득에서 이 남아야 하는 것인데, 즉 자기 사업 소득을 투자 소득이 능가하고 투자 소득이 종목의 진도를 능가하고 남아야 되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투자 소득만 가지고 생활 소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전업 투자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을 오로지 투자 소득에서 얻는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 소득에서 얻는 단계가 기복을 능가해 가야 됩니다. 기복을 능가해 가야 된다. 즉 어떨 때는 경기가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가가 아주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엄청나게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견뎌내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훈장을 달았다고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훈장을 달았다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금융종합과세입니다. 이 금융종합과세를 다 내고도 배당만으로 이자만으로 자기 기본소득을 월등히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즉 만약에 회사 다닐 때 1억을 버는 연간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배당 소득만으로 거진 3억을 버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으로 3억을 벌려면 얼마 정도의 투자자가 되어야 하느냐? 최소한 50억대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50억대 투자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50억대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에서도 50억대의 투자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또 올바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투자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1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즉 100억대의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현금 창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겠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축이나 집안이 예적금이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조금 뭐 하나 쌈졌던 이런 것들은 현금 창출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가까이 도전할 수 있는 현금 창출의 능력의 접근 단계는 언제인가? 바로 10억입니다. 이 10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0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0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10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것은 바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안정된 투자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안정된 투자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그게 10억입니다. 그리고 이 10억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은 대부분 1년에 자기 연봉 이상을 법니다. 투자 소득으로 그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 7천만 원 연봉을 가지고 있다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번 거 외에 그렇게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뜰한 투자자는 이 10억의 단계에서도 분명히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자산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10억 투자자는 더 이상 남들처럼 그렇게 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 분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1년에 1억 정도 벌었으니까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쓸 거야,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할 때 자신은 남들 용돈 3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7, 80만 원을 한 달에 용돈으로 씁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자산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도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0억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무서운 영역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영역. 그것은 바로 대공의 영역입니다. 대공의 영역.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살아있는 세상을 뛰어넘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대공이 나는 하나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이 대공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뭉쳐져서 대공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공, 대공, 천공입니다. 10억을 가진 투자자가 10억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돌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억대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10억대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천공, 지공, 대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10억까지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종교단체 그 11조만 안 갖다 줘도, 종교단체 그 헌금만 안 갖다 줘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 방식과 단순한 사고 방식이
10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일을 했을 때 나는 한 달 내내 차 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내가 화물차를 할 때 말입니다. 버스를 할 때는 10년 달망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짐을 다 돌파하면서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조아매고 정신을 단단히 차려서 반드시 10억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억 투자자가 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투자가 무엇인지, 안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걱정하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내일 또 떠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 내일 또 이야기하지요. 이 현금 문제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 아는 대로 간단한 얘기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